내가 굶어서 먹는 거면은 이왕이면은 내가 되게 먹고 싶은 걸 먹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윈다트 스튜디오의 내과 전문의 오창윤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간헐적 단식 제대로 하면은 괜찮은데 잘못하면은 간헐적 폭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간헐적 단식의 순서, 반드시 그 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릴게요. 일단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쓰는 건 16대 8, 또 많이 쓰는 게 5대 2 방식이죠. 16대 8은 말 그대로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다가 8시간 동안 식사를 하시는 거고요. 5대 2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 일상식이 하다가 이틀 동안은 뭐 한 500-600kcal 정도로 확 낮춰서 먹되, 이 2는 절대 연속된 날에 하지 않고 각각 다른 날짜로 해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도 줄이고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맞춰질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봤더니 실제 뭐 체중 감량 효과도 괜찮고 유지하기도 좋다. 이게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한다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자각포식 같은 게 활성화가 돼서 노화도 좀 억제해주고 다이어트 과정에서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효과도 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데요. 그냥 하려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많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요. 간헐적 단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 전 단계가 있어요. 초가공식품 끊기와 제대로 먹기를 하셔야 돼요. 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공복 시간 이후에 식사하는 이 섭취, 이것의 에너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밸런스를 맞추는 법을 모르고 시작하게 되고요. 초가공식품을 끊는 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공복과 초가공식품의 중단을 함께 한다.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와요. 우리의 뇌가 보상이라는 걸 자꾸 떠올려요. 내가 굶어서 먹는 거면은 이왕이면은 내가 되게 먹고 싶은 걸 먹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합리화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당질과 지방의 함량이 높아지는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초가공식품을 끊어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상생활 시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가당음료라든지 케이크라든지 누가 봐도 초가공스러운 것, 이것도 좀 끊으시고요. 가능하다면은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배달 음식도 좀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을 먼저 끊어줘야 되는 이유가 초가공식품을 중단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우리한테. 마치 담배를 피시던 분이 담배를 끊거나 술을 드시던 분이 술을 끊는 거랑 비슷해요.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내가 간헐적 단식한다고 공복 시간까지 늘려버린다. 그러면은 너무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지면은 우리는 더 충동적이 되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먹고 있는 것들 중에 초가공스러운 것들, 너무나 설탕 함량이 높은 것들을 최대한 끊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끊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식품 섭취량 전체가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좋지 않아요.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사실 끼니를 굉장히 잘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가공식품의 칼로리가 비어있는 곳을 이걸 끊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통해서 채워줘야 돼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면은 새끼를 먹는 다음에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이 하나씩은 있는 정도로 먹어줘야 돼요. kg당 1.2g 이상을 먹어주라고 하는데 50kg인 사람이 60g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 한 덩어리씩은 있어야 된다. 거의 이 정도로 생각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먹어주면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우리의 뇌에서도 이 포만감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활성화가 되니까 초가공을 끊기가 조금 쉬워져요. 쾌락적 식욕도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몸의 대사를 조금 돌려놔야 되거든요. 이 몸의 대사를 돌려놓는 건 식이섬유가 또 해줄 수 있어요. 사과라든지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혹은 뭐 해조류, 한식이다 그러면 나물 반찬 한 2-3개씩은 놓고 한 종지, 손바닥 반컵 정도씩은 듬뿍 담아가지고 드시는 걸 한 1-2주 정도는 해보셔야 돼요. 식이섬유가 생각보다 뭐 냉동식품을 먹거나 인스턴트 제품으로 먹으려고 하면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과일도 괜찮아요. 이 초가공식품에서 느꼈던 그 단맛을 과당으로 오히려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식이섬유와 생리활성 물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혹은 나물 반찬, 정말 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쌈채소 같은 걸 구비해서 밥을 항상 싸드셔도 되고요. 상추나 케일이나 깻잎이나 다 좋아요. 정말 스틱으로 당근이나 파프리카나 혹은 뭐 샐러리 스틱이나 이런 것들, 오이 같은 것도 좋죠. 식이섬유를 하루에 25g을 먹으려고 하면요,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어야 돼요. 이 초가공을 끊으면서 충분히 많은 단백질과 이 식이섬유 먹는 걸 연습을 2주 해주셔야 돼요.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되면은 미각이 좀 바뀌기 시작하고요. 뇌의 보상 체계도 좀 바뀌기 시작해요. 한 일주일 정도가 제일 힘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런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챙겨 놓으세요. 이렇게 챙겨 놓는다는 거는 거꾸로 초가공식품을 사지 않게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환경 자체에서 초가공식품을 덜어내고 이런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환경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초가공을 끊고 이 단백질과 충분한 식이섬유를 한 1, 2주 동안 먹어요. 아마 여기까지만 해도 좀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요. 약간 살이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종이 빠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18대 6이다. 근데 18대 6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한 14시간만 금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몸에. 그래서 18대 6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저녁 먹고 아침 안 먹고 점심 먹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 남은 식사 시간 동안 앞서 제가 말했던 체중당 1.2g의 단백질을 먹는 거를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하루에 3끼를 먹으면서 먹었던 단백질량을 단 2끼 혹은 2끼와 간식 한 번으로 먹으려고 하면은 나 생각보다 배불리 먹네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18시간 굶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충분히 먹게 되면요 더욱더 배가 불러요. 이거 하나도 안 힘드네 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이 공복 시간 동안에는 무가당 차라든지 아메리카노, 물 같은 거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갈증도 굉장히 쾌락적 식욕이나 단 음료에 대한 갈망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되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물 2컵 정도 500cc 정도는 마셔주셔야 돼요. 그렇게 18대 6을 해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5대 2는 5일 동안은 일반적인 식이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틀 동안에 500kcal로 정말 압도적으로 칼로리를 낮추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뭐 하루에 한 끼와 간식 정도만 먹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인슐린 분비를 확 낮춰주고 인슐린 민감성을 올려주고 자가포식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이 5대2의 장점은 생활이 좀 불규칙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누구나 이틀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요. 5대2 플러스라고 해서 나머지 5일 동안도 전체 칼로리가 아니라 칼로리를 한 70%까지 낮춰가지고 5대2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당연히 체중 감량 효과는 굉장히 더 좋죠. 단백질량은 충분히 늘려주시고 근력 운동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근 감소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대1 해주셔도 체중 감량 효과는 굉장히 좋고 6대1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공복 시간을 가져가 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시간들이 우리 대사적으로 다양한 자극을 준다는 측면에서 필요하거든요. 가끔 이제 간헐적 단식의 좀 효율을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공복일 때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MCT 오일 같은 걸 좀 드셔주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복 시간이 늘어나면은 근육량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니까 근육량이 적은 분들이 많아요.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 그냥 체중계가 아니라 체성분 체중계, 그거 3만 원도 안 하거든요. 그런 걸 하나 구매해 놓으신 다음에 자기 근육량을 체크해 보시고 시작하세요. 만약에 근육량이 적은 편이다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더욱더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주셔야 되고 근력 운동이 들어가줘야 돼요. 정말 최소로 매번 양치할 때마다 스쿼트 내가 한 1분 정도씩은 하겠다.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 근 감소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근육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탄력이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살은 뺐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나의 쉐입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뭐 뼈의 건강이라든지 혹은 뭐 노쇠나 노화 이런 것도 관련이 있으니까 나의 근육량을 체크해 보고 간헐적 단식을 시작해 보시라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이런 초과식품 끊기와 제대로 먹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좀 위험하실 수 있는 분들, 또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 도움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